안녕하세요, 대중식당입니다. 대중으로부터 음식 실력으로 인정받아온 게 제 가장 큰 이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아주 제맛을 내고 있는 굴을 이용해서 굴짬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굴을 손질하겠습니다. 자, 굴은 흐르는 물에 이렇게 껍질이 있는지 잘 보고 골라가면서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오랜만에 굴을 손질하다 보니까 이 싱싱한 향이 군침을 확 돌게 하는데 하나만 먹겠습니다. 굴은 역시 생굴이죠. 근데 우리가 생굴을 먹다 보면 처음에 몇 점은 너무 맛있다가 얼마 안 먹어서 금방 물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그때 그만 드시라는 자연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굴이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보통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단 이 굴은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미량의 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다 보면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을 드시다가 좀 물린다 싶으면 바로 중단을 하시고 오늘 제 영상 잘 보셨다가 굴짬뽕을 해 드시면 좋겠죠. 자, 이번엔 야채 칼질을 할 건데요. 야채 칼질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중요한 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중국 요리의 재료 칼질을 할 때는 부재료는 주재료의 보조 역할을 하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재료가 주재료보다 커서도 안 되고 식감이 튀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국 요리 칼질을 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프라이팬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부터 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리 순서도 자연적으로 외워지겠죠. 자, 먼저 마늘을 다지고, 자, 그 다음에 대파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파기름을 뽑아놓고 쓰지만 가정집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하기 힘드니까 대파를 조금 넉넉히 쓰는 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 배추가 또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쪽은 프로 버전, 이쪽은 가정집 버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파만 조금 두껍게 썰고 좀 얇게 썰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굴짬뽕을 볶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쓰냐 안 쓰냐 그 차이인데요. 오늘 제가 만들 거는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굴 향도 살아있으면서 고춧가루를 쓸 때보다 조리도 훨씬 쉽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좀 넉넉히 받아주세요. 이 물에다 면도 삶고 다시 그 물을 육수로도 활용을 할 거니까요. 생각보다 조금만 더 넉넉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끓었죠? 면을 삶을 때는 반드시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안 끓었을 때 면을 넣게 되면은 면이 다 뚝뚝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에 면을 삶을 땐 옆에 찬물을 이렇게 한 그릇 준비해 놓고 이렇게 넘치려고 할 때 저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서 이 과정을 한 서너 번쯤 하면은 면이 다 익을 겁니다. 면 삶은 물을 육수로 쓰는 거는 쌀뜨물을 육수로 쓰는 거랑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매운탕 집에 가보면은 직접 손반죽한 수제비를 넣거나 아니면은 생밀가루를 이렇게 뿌리거나 그렇게 조리를 하는데요. 물론 비린내를 잡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도 국물이 훨씬 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쓰는 면은 요즘 마트에 가면은 중화면을 다 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쓰는 것도 그 면입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반죽해서 뽑는 면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물을 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따 육수도 쓰고 또 이 물에 면을 데필 때도 쓸 겁니다. 조리를 하기 전에 조리 순서를 먼저 확실히 숙지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실패 확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하기 가장 쉽게 제가 오늘 계량할 도구로는 밥숟가락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았을 때 먼저 한 반 숟가락 정도 기름 넣고요. 숙주를 먼저 볶아내겠습니다. 자, 요 볶을 때 식초 한 두 방울만 이렇게 식초를 넣으면은 비린 맛도 잡히지만 이 자체가 쉽게 물르지 않고 아삭아삭하게 유지가 됩니다. 고구려게 그대로 쏟아놓고 자, 그리고 식용유 하나, 둘, 세 숟가락 그리고 파마늘이요. 자, 이게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다가 고추, 마른 고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에서 이제 부추. 아까 칼질할 때는 제가 이게 부추를 빠뜨렸었는데요. 부추랑 또 굴하고 궁합이 잘 맞으니까 부추가 있으면은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를 먼저 볶는 이유는 부추를 먼저 이렇게 기름에 한번 볶아주면은 구수한 맛이 훨씬 살아납니다. 자, 부추가 이렇게 숨이 죽을 정도의 야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음식을 할 때는 정종이나 간장을 야채가 들어가기 전에 파마늘을 넣고 미리 넣지만 집에서는 불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좀 유전기를 더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로. 소리가 들리시죠? 자, 간장도 간장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육수를 숟가락으로 할게요.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씩 가장자리로 이렇게 칙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하면은 이게 불길이 치솟겠지만 이게 칙칙 소리가 날 정도로 유전기를 발생을 시켜주면은 이 맛이 또 구수한 맛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부으면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후라이팬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숟가락씩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구수한 맛도 가미가 되고 야채가 또 빨리 볶아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야채가 이제 어느 정도 숨이 죽었으면은 물을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량 정도만.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굴을 넣고 이렇게 조금 졸이듯이 볶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야채의 진액이 확 우러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끓어오를 때쯤 이제 나머지 물을 부으면 됩니다. 제가 계량을 해볼게요. 물은 한 450cc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1인분에 한 450cc 정도. 그리고 국물 간을 할 때는 국물이 확실히 끓었을 때 간을 해줘야 조미료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서 더 쉽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끓었으니까 굴소스 한 반 숟가락 정도요. 소금. 자, 일단 굴소스랑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은 생각보다 일단 적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조미료도 굴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숟가락에 한 요 정도, 한 5분의 1 정도요. 티스푼 하나 정도. 예. 자, 그리고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간이 한 방에 딱 맞았어요. 간이 맞았으면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한 3꼬집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삶아서 차게 해놓은 면을 삶은 물에다가 다시 이렇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완전히 제거하고 여기다가 아까 볶아놓은 숙주를 이렇게 얹어주시고, 자, 다 됐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제가 만든 음식이지만 물론 현장에서 볶은 거랑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 그래도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